만약 내가 너에게 말한다면 부와 영향력, 자유를 얻는 사람들과 단지 생존만 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지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며 하루에 15가지의 습관에 있다는 것을 믿겠는가? 그렇다. 내가 하는 말은 너에게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다. 가난은 많은 경우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정신적 훈련 부족에서 비롯된 선택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나는 대통령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비전가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증명했다. 오늘 나는 성공한 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4가지 핵심 기둥을 밝히려 한다. 창조적인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너 안에서 작동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이를테면 매일 이를 닦는 습관만큼 구체적이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엔진만큼 강력하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상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믿음이다. 매일 키우는 그 믿음이 결국 내 인생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낸다. 내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너는 분명 무언가를 걸어야 할 때 두려움이 엄습했던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직장, 투자, 혹은 한 아이디어에 대한 예습 같은 것 말이다.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이 속삭였는가? 지금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목소리들은 믿음의 조용한 적들이다. 그것들은 주의를 빼앗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결국 내 선택을 바꿔버린다. 실제 연구는 재정적 걱정이 정신적 자원을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적 사고를 약화시킨다고 보여준다.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마음이 부족함에 갇히면 간단한 결정조차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여기서 말이다. 먼저 생각을 새롭게 프로그램하라. 아침에 5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그려라. 단순히 흐릿한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한 장면으로 내가 앉아있는 의자, 나누는 대화, 통장에 찍힌 숫자, 가족의 미소,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감정을 담아 시각화하라. 감정은 생각을 행동으로 잇는 촉매제다. 신경과학과 수행심리학은 정신적 리허설이 실제 행동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렬한 상상은 뇌와 감정을 행동할 준비 상태로 만든다. 믿음으로 말하라. 패배적인 문장을 확신에 찬 선언으로 바꿔라. 언젠가 나는, 대신 나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목표로 이끌고 있다. 라고 말하라. 큰 소리로 말하고 글로 적고 반복하라. 말은 행동을 빚어낸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확언은 마법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담고 내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기초가 된다. 감사에 관한 연구 또한 실질적 도구를 제공한다. 감사는 뇌의 초점을 부족에서 풍요로 옮긴다. 체계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경험한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관찰된 사실이다. 행동은 믿음과 연결되어야 한다. 행동 없는 믿음은 물을 주지 않는 식물과 같다.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으로 시작하라. 하루에 15분을 투자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주제를 공부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잠재적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라. 하루에 3가지 주요 과제를 적고 점심 전까지 적어도 하나는 실행하라. 만약 X가 일어나면 나는 Y를 하겠다. 라는 구체적 계획으로 막연한 소원을 바꾸어라. 그렇게 하면 미루는 습관이 줄어들고 의도가 습관으로 전환된다. 작은 성취를 쌓으면 내적 확신이 강해진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 불렀다.
자신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장애물 앞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효과적 행동의 근간이다. 환경을 지켜라. 믿음을 약화시키는 목소리와 정보에 둘러싸이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다. 불안을 키우는 뉴스는 몇 시간이고 끄고, 피해자적인 대화는 줄이고, 가능성을 주는 책, 오디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불평하는 자리를 건설하는 자리로 바꾸어라. 나는 이것을 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것이라 부른다. 해충으로 가득한 땅에 귀한 씨앗을 심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연구한 위대한 성취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키우는 신념과 습관으로 자신을 둘러쌌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을 말해주고 싶다. 아마 너에게도 울림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한때 조롱당하고 믿음을 잃고 거의 빈곤으로 몰린 적이 있었다. 내가 가치 없고 내 생각이 어리석다고 믿는 것은 쉬웠다. 그러나 매일 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5가지 감사한 것을 적었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승리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했다. 그 밤들은 고통스러웠다. 나는 자주 울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는 새롭게 행동할 힘을 얻어 일어났다. 고통과 끈기의 혼합은 나보다 큰 것을 낳았다. 바로 믿음으로 지탱된 끊임없는 인내였다. 그것이 나를 계속 전진하게 했고 결국 문들이 열렸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에 매듭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원료다. 슬픔이 연료로 바뀌는 순간이다. 혹시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묻겠다. 하루에 몇 시간을 내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소비하는가? 15분의 무의미한 스크롤을 15분의 시각화와 한 번의 확언으로 바꾸어라.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이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훈련이다. 정신훈련, 언어의 규율, 그리고 연속적인 행동이다. 이미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반박하는가? 그렇다면 아마도 일관성이 부족했을 것이다. 믿음은 반복과 피드백으로 강해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구체적이고 짧은 도전을 제안한다. 앞으로 21날 동안 이 의식을 실천하라. 3분 동안 큰 소리로 확언하고 5분 동안 세밀한 시각화를 하며 하나의 구체적 행동, 작은 것이라도 과 밤마다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라. 매일 기록하라.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바뀌면 당신이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3주 안에 무엇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지만 그것을 새롭게 그립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선장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이 실천을 익힌 사람들은 실패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더 빨리 배우고 더 확고히 다시 일어서며 실수를 토대로 기초를 세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을 담은 아침 시각화. 둘째, 힘있는 믿음의 고백. 셋째, 매일 측정 가능한 작은 행동. 넷째, 밤마다 3가지 감사 기록. 다섯째, 매주 환경 점검. 이것을 의식처럼 반복한다면 당신의 집중력, 결정,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훈련될 때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며 결국 세상이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내일 아침 어떤 문장을 선언할지 여기 적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골라 내일을 바꾸기 시작할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일관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운명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운이 없었거나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패배의 생각과 제한적인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결국 같은 결과, 즉 좌절로 이어지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못해, 나는 돈이 없어,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의 씨앗을 마음의 토양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부가 알듯이 수확은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말을 반복하면서 풍요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바보, 비현실적인 몽상가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동차를 대중화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전히 말이 더 믿을 만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자신의 비전을 반복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그는 언젠가 해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에 차서 나는 미국을 바퀴 위에 올려놓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분명함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장벽만 보던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미래와 맞지 않는 생각을 몇 번이나 키워왔습니까? 돈 벌기가 어렵다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만 부자가 된다고, 기회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왔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패턴 속에 자신을 본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정과 믿음이 섞인 지배적인 생각을 현실로 바꿉니다. 지배적인 생각이 제안이라면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심리학 연구는 우리의 신념이 행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일어난다고 보여줍니다. 면접에서 실패할 것이라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긴장하고 목소리가 흔들리며 말이 불안정해지고 실제로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 태도가 달라지고 말에 힘이 생기며 마음은 그 확신을 지지할 자원을 찾습니다.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시절 나는 완전히 믿음을 잃었습니다. 돈도 없고 전망도 없고 내 아이디어를 비웃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환경에 굴복해 들은 대로 패배의 말을 반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할 수 있다. 내 일은 가치가 있다. 내 메시지는 삶을 바꿀 것이다. 라는 선언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힘겹게 버티려는 연약한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들이 내 행동, 내 에너지, 내 훈련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단호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종이에 적혀 있던 그 말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키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자기 파괴적인 말이 떠오르면 즉시 강력한 선언으로 바꾸십시오. 마음속에서 이건 불가능해 라는 소리가 들리면 이건 단지 내 믿음의 다음 단계야 라고 답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싶을 때는 나는 지금 번영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그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지출을 기록하고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이나 투자로 떼어 두십시오.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면 한 끼 식사를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고 15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물을 더 마셔 보십시오. 풍요의 생각과 말에 맞는 작은 일관된 행동들이 믿음을 강화하는 순환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는 되묻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무를 것입니다. 변화는 위험을 요구하고 내일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헨리 포드가 비웃음을 견뎌내고 나서야 비전을 실현한 것처럼 당신도 내적 외적 의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버틸 때마다 당신은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현실도 함께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이 입 밖에 내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몇 번이나 불평하는지, 자신을 낮추는지, 결핍을 말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장을 가능성의 선언으로 바꾸십시오. 누군가 그건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면 도전적이지만 나는 배울 수 있어 라고 답하십시오. 나는 결코 돈이 없을 거야 라는 말이 떠오를 때는 나는 그것을 성취할 조건을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문장을 풍요로운 씨앗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언어가 바뀌면서 당신의 생각도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각은 변하고 그에 따라 행동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훈련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련하여 예전에는 한계만 보이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패배를 한탄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창조적 믿음의 결과가 됩니다. 두려움, 의심, 미루기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수많은 인생의 길을 끊어버리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이는 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두려움은 결정을 내리는 힘을 갉아먹고 의심은 결정적 순간에 망설이게 하며 미루기는 의도를 후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사라졌습니까? 누군가가 어쩌면 당신 자신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완벽주의가 시작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되었습니까? 분명히 말하자면 제가 실제로 목격한 대부분의 패배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때 행동할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정신적 자원을 빼앗아 갑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하면 주의가 분산됩니다. 만약에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해 명확한 사고를 막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불안이 주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라고 부릅니다. 걱정은 당신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생물학이 당신의 목표에 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기초에 생긴 균열처럼 작용합니다. 끝없는 질문을 만들고 조건이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행동을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한편 미루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조절과 자기효능감의 실패입니다. 충동성, 과제에 대한 혐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루는 이유는 바로 지금 당장의 정서적 편안함이 미래의 보상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본능이며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진단에서 치료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연습, 두려움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문장을 그대로 종이에 적으십시오. 나는 두렵다. 돈을 잃는 것, 평가받는 것, 실패하는 것, 이렇게 두려움을 밖으로 끌어내면 그것의 힘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습하십시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 예를 들어 몇천 유로 정도, 글로 표현하면 몇천 유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와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상 속 괴물이 해결 가능한 구체적 문제로 변합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연습, 구체적인 만약 그러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일 시작하겠다. 대신 이렇게 적으십시오. 만약 아침 9시가 되면 문서를 열고 300단어를 쓴다. 만약 내가 미루는 것을 발견하면 타이머를 25분에 맞추고 집중해서 일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은 정신적 신호와 행동을 자동으로 연결시켜 미루기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입니다. 어려운 전화, 제안서 제출, 피하고 있는 공부에 이 방법을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연습, 나누고 정복하기입니다. 미루기는 거대한 것과 복잡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0분에서 20분짜리 단계로 쪼개십시오. 각 작은 행동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승리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듯 자기 효능감은 끈기를 낳는 믿음입니다. 작은 승리로 자신감을 쌓으십시오. 그것들이 행동의 근육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연습, 환경을 무기로 만드십시오. 적이 산만함이라면 그것을 접근 불가능하게 하십시오. 앱을 차단하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의식을 만드십시오. 물 한 잔 마시기, 노트 펴기, 30초간 호흡하기 같은 행동이 뇌에 지금부터 일 시작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또한 외부의 책임을 요청하십시오. 특정 날짜까지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누군가에게 알리십시오. 잘 활용된 사회적 압력은 미루기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연습, 분노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제안서를 책상 위에 방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날카로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에 빠지는 대신 그것을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불가능한 기한을 정하고 이를 작은 조각으로 나눈 뒤 첫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몰두했습니다. 분노가 행동으로 변하자 배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심이 나를 마비시키면 그것을 기록하고 짧고 집중된 몰입으로 전환합니다. 종종 그 몰입이 시작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믿었던 명확성을 줍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실수를 안겨주었지만 수십 번이나 나를 구해준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바로 분노를 실행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좋아, 하지만 나는 이미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가 빠진 것입니다. 바로 구조화된 피드백입니다. 일주일 동안 간단한 과정을 해보십시오. 계속 미루는 과제를 하나 정하고 얼마나 오래 피하는지 기록하십시오. 만약 그러면 의도를 적용하고 아주 작은 단계를 실행한 뒤 결과와 감정을 적으십시오. 일주일이 끝나면 진전을 살펴보십시오.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취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동기와 몰입이 커집니다. 작은 승리는 끈기를 키웁니다. 진전을 완벽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미루기를 먹여 살리는 덫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원한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세상을 바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웃다가 사라져 버린 거대 기업들도 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블록버스터의 문을 두드렸을 때 전략적 행동을 하지 않은 대가는 단순한 비웃음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영향력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조기에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행동하는 능력이야말로 살아남는 사람과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4. 해독의 날들. 첫째 날, 중요한 과제 하나를 선택하고 그 과제와 관련된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적으세요. 둘째 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을 구상하세요. 셋째 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다면 의 형식의 의도를 3가지 만드세요. 넷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매일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아주 작은 단계를 실행하고 무엇을 했는지와 그 후 어떤 감정이 찾아왔는지를 기록하세요. 마지막에 기록을 다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당신의 용기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두려움, 의심, 미루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강력하지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름 붙이고 명확한 대응을 계획하며 단계를 잘게 나누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세요. 과학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사실을 입증합니다. 두려움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의도를 만약 그렇다면 내 계획으로 바꾸며 작은 행동들을 쌓아가면 정체는 움직임으로 대체됩니다. 직접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완수한 첫 번째 작은 단계가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세요. 감사함은 단순한 예의 바른 제스처나 기분 좋은 감정 이상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실제로 영적이고 심리적인 지렛대와 같아서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확대시킵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감사할 때 당신은 자신과 우주에 나는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는 매우 단단한 내적 확신을 만들어내어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당신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선언한 현실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과학도 이미 이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실천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수면의 질도 개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닌 풍요의 마음을 맞추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마치 준비된 문장을 반복하듯이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이 느끼고 자신이 가진 것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5가지 감사할 이유를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 단어의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가족에게 감사하다면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건강에 감사하다면 몸속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기회에 감사한다면 그것이 확장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 연습을 매일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정서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들기 전에 그 반대 연습을 하세요. 하루 동안의 성취,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들에 감사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제에서 진전을 이뤘을 수도 있으며 불안이 몰려왔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식은 창조적 믿음을 강화하는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부족에 집중하지 않고 이전에는 한계로 보였던 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속한 환경입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을 품고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들, 패배주의적인 대화, 끊임없는 불평 속에 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과 같아서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비극적인 뉴스만 계속 듣거나 꿈을 비웃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결핍만을 강화하는 사회적 모임에 속한다면 당신의 마음의 터전은 잡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과 믿음의 힘으로 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조롱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가까운 환경은 제 신념을 무너뜨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밤 조용히 물러나 공책을 꺼내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감사의 글을 적었습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들, 존재하지 않는 청중들,
오직 저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결과들에 감사했습니다. 이 습관은 저를 지탱해 주었을 뿐 아니라 조롱을 견디고 제 생각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내 삶에서 그냥 잘라낼 수 없어. 저도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의 내면 깊은 생각에 영향을 미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긍정적인 콘텐츠로 더 강하게 균형을 맞추세요. 마음을 일깨우는 책을 읽고 영감을 주는 음성을 듣고 성장을 믿는 공동체를 찾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대화는 선한 습관을 부패시킨다. 여기에 저는 덧붙입니다. 악한 대화는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이를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해 저는 21날간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5가지 감사할 이유를 적고 매일 밤 그날의 3가지 성취를 적으세요. 동시에 당신의 환경을 점검하세요. 어떤 사람들, 콘텐츠, 장소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것을 약화시키는지를 기록하세요. 전자는 더 많이 접하고 후자는 가능한 한 줄이세요. 3주가 지나면 기록을 비교해 보세요. 기분의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연결, 심지어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기회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감사와 환경 보호가 결합된 힘입니다. 아직도 의심된다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세요. 월트 디즈니는 어리석은 몽상가라고 불렸지만 청구서를 낼 돈조차 없을 때에도 상상력이라는 선물에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가 품은 비전에 대한 감사는 그의 정신을 살아있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꿈의 제국이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반대로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부정과 배은망덕에 둘러싸여 진정한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전에 시들어 버렸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영적 습관을 넘어 삶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모든 도전을 디딤돌로, 모든 지연을 준비로, 모든 장애물을 숨은 스승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려움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키워주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결정과 함께한다면 거센 바람에 맞서는 내적인 요새가 됩니다. 만약 오늘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잠시 멈추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고 곧바로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마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일 수도 있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숨 쉴 수 있는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변에서 누가 나의 믿음을 북돋아 주고 있으며 누가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러한 단순한 자각이 이미 환경을 나의 동반자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감사는 매일 심는 꽃이며 환경은 그 꽃을 지탱하는 흙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돌본다면 수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번영을 이루는 사람과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의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신과 믿음과 행동을 강화하는 매일의 의식적인 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든 생각과 모든 말, 그리고 모든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해할 때 힘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이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지혜의 사다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